Yeah. I think you think too much. Let's do it simple, baby. Let's go. 어제도 만족 그제도 만족 그럭저럭 만족 이게 내 최선 For perfect color 구차한 설명 공색한 변명 너절해진 해명 복잡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폭발할 때가 있죠. 그 아이디어들을 모아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 보고자 3명의 남자가 모여 풀어가는 전에 없던 장르의 팟캐스트. 어쩌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가 발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힘드네요.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곧 내일 모레 그 백수가 될 단백살 같은 거냐? 아무튼 나이를 많이 먹은 문화예술 기획자 윤 실장입니다. 힘드네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소녀 감성 프로그래머 아망드입니다. 오늘 뭐 센치한 일 있으신가 봐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아, 네. 그런 일이 배고파서. 좀 있습니다.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고 그럴 네.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앞에 계신 분은 누군가요? 네, 항상 긍정적이고 싶지만 긍정적이지 않은 이긍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름을 이긍정으로 해도 별로 효과가 없네요. 그러니까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네, 더 개드립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화예술 특집을 그만해야겠어 이제. 문화예술 특집을 계속하니까 시급하야. 힘이 들어. 약간 정서적으로 되게 불안정적이 되고요. 네. 여러분들의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 저희가 저희의 감성을 찢어 나눠드리고 발기고 있습니다. 있어 지금. 네. 지난주에 문화예술 특집 하더니 네. 전자책 하나 사오셨네요. 예, 실장 씨? 지난주가 저희 북 특집이었어요. 독서 네. 특집이었어요. 네, 지난주가. 네, 샀었어요. 그래서 저는 크레마 카르타를 지난주구나. 지난주 네. 영화고. 크레마 카르타를 샀습니다. 저는 이제- 리디북스 그 페이퍼 샀어요. 저도요. 아망드 씨는 리디북스 페이퍼 라이트를 사셨고, 저는 긍정 씨는 페이퍼. 페이퍼를 네. 사셨고, 저는 크레마 카르타를 샀습니다. 그렇죠. 저 29,000원에 샀어요. 축하드립니다. 저 5만 원. 전 정가를 다 주고 샀습니다. 아이고. 네, 여러분들 싸게 사는 것도 좋지만 돈을 더 버십시오. 그럼 됩니다. 맞아. 저기도 바꿨어요. 아이폰도 로즈 골드로 바꿨어. 저 어떻게 샀어? 식스 그냥 S로 개통했어요? 네. 사실 한 달 내는 돈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잖아. 더 줄었어요. 왜요? 아니 뭐 단통법. 네, 모두를 이롭게 하라는 요금제를 좀 낮추긴 낮췄는데 네. 그래도 뭐 쓰는 패턴 안에서 다 맞는 거라서 아무튼 핸드폰을 제가 무제한 아니에요? 무제한이에요. 무제한인데 낮췄어요? 네. 아무튼 그 나중에 요금제까지 얘기해 줘야 돼. 사람들이 정보를 지금 엄청 궁금해할 거 아니야 지금. 저 통신사 특파원이라 그래. 제가 원래 9만 원짜리 요금제 썼는데 그걸 왜 쓴 거예요? 전화를 많이 하니까. 전화 무제한이고 데이터도 무제한이잖아요. 요즘. 근데 6만 원짜리 요금제로 바꿔가지고 예. 똑같더라고요. 뭐 쓰는 거 보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랬습니다. 핸드폰을 6S로 바꿨는데 바보네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네, 왜냐면 핸드폰을 깨진 거 쓰다가 6 플러스 썼잖아요. 맞아. 6 플러스 깨진 거에 핸드폰이 네. 크고 그다음에 제가 아이폰이 흰색이 나온 이후로 계속 흰색만 썼거든요. 예. 네네. 근데 그걸 처음으로 까만색을 써봤는데 까만색은 안 되겠더라고. 까만색 내 좋은데? 거야. 까만색 내 엄청 거야. 이쁜데? 내 아이덴티티야. 건들지 마. 내 영역이야. 들어오지 마. 아무튼 더러운 놈. 네, 아무튼 이거 뭐 로즈 골드로 바꿔봤는데 남자라면 또 핑크 아닙니까? 그죠. 되게 매력적이네. 근데 막상 또 맞아보니까 약간 구리색 나서 더 좋아. 아 구리색? 네. 약간 그 브론즈 색깔이에요. 네. 브론즈 얘기하자면 제 롤 티어가 브론즈니까. 알겠습니다. 돌아옵시다. 오늘 이제 그만하죠. 오늘 그 마지막이죠. 네. 네. 문화예술 특집은 한번 쥐어 짜봤습니다 저희가. 쥐어짜다가 네. 마치 우리가 1, 2, 3화 때 의식주를 어거지로 하다가 의복을 하면서 이제 좀 자신의 한계를 맛봤듯이 주식 의로 바꿨는데 네, 그래도 근데 안 됐어. 이번 것도 그 주식 의처럼 문화예술 중에 저희가 제일 부족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밀었는데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네. 이 분야가 가장 보수적이라는 걸 느꼈어요. 엄청 보수적이에요. 네. 인터넷에 검색해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이런 모바일 시장이나 인터넷 IT 시장으로 전시가 나온다는 거는 되게 발전된 깨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서 안 하느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지. 뭐 우리가 감히 이런 걸 얘기할 수 없지만 왜 IT 쪽에 창업을 하시거나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미술 쪽을 노리시면 의외로 진짜 니치 마켓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준비하는데 더 이상 조사할 서비스가 없었으니까. 돌아옵시다. 오늘 주제는 미술이죠. 네, 미술입니다. 미술 전시, 공연, 네, 예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동안 문화예술로 안 했던 것들. 그렇지. 지금까지 문화를 했고 이제 예술을 한번 해봅시다. 좀 공간이 필요로 하는. 네, 이런 거 보러 가세요.
그 저는 자주 갑니다. 전시 뭐 가장 최근에 본 거 뭐 있어요? 저는 세종문화회관에서 했던 굿즈를 다녀왔는데 그 뭐야? 그 뭐 약간 뭐 물건 네. 파는 거 있어. 굿즈는 굿즈는 알라딘이죠. 아 그럼 그죠. 굿즈는 알라딘이죠.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전시를 보고 오셨고 예. 네. 아마는요. 저는 한 6개월 된 것 같은데요. 린다 맥카트니 전 보고 온 게. 린다 맥카트니전 네. 좋았지. 그걸로 인해서 전 개인적으로 그 린다 맥카트니전을 갖고 온 대립 미술관의 평가가 예. 그 린다 전과 후로 좀 나뉘지 않나 아, 그래요? 대중들한테. 이건 어. 뭐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뭐 일단 이번 주는 그렇다는 거고 미술 전시 이런 것들이죠. 그죠. 흔히들 일반 대중들이 약간 무슨 이미지를 갖고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떤 느낌이지? 약간 가끔 날 잡아서 가는 느낌? 아니면 수학여행 이런 거 아니야? 약간 싸잖아요. 이런 것들은 싸다고 느끼잖아요. 그래요? 아니 어렵다고 느끼지. 그러니까 어렵다고 느껴서 안 가는데 그렇다고 막상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겁이 나. 예를 들어 전시가 한 2만 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래? 작가면 갈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맞는데 어. 전시 티켓이 2만 원이라고 들으면 비싸지. 이상한 거잖아 그거는. 근데 영화나 이런 것들은 2만 원 해도 맞는 거잖아요. 그지. 의자만 바뀌어도 2만 원 네. 내지. 그러니까 참 이게 모르겠어요. 이 약간 앱 같은 거구나. 그런 거예요. 1,000원인데 비슷하네. 안 사는 것처럼. 예. 왜 전시는 3,000원 하면은 그지 전시는 3,000원 정도. 3,000원 엄청 싼 거 아니야? 5,000원, 3,000원. 어째 싸다. 입장료인데 거의. 그러니까 거의 입장료만 내고 들어가거나 무료 전시도 많으니까. 예. 그렇죠. 뭐 그런 이미지가 아닐까라고 음. 생각을 해서 굳이 앱 만들 돈도 없는 거지. 그래. 개불쌍하다 진짜. 이거 뭐야 예술하면 먹고 살기 힘든 거 맞다니까. 그러니까 뭐 미술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닌데 오죽하면 옛말부터 옛날 우리나라 단어부터 환쟁이라는 말이 되게 흔한 것처럼 그림에서 먹고 산다는 게 어렵다라고 고정관념처럼 박혀 있잖아요. 예. 네. 얘기해 주시죠. 오늘 누구부터 하시나요? 예.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네. 이 문화예술 공연 전시 이런 걸 다 갈 수 네. 있는 네. 캥거루라는 앱입니다. 캥거루? 캔고루. 캥거루를 노리긴 한 것 같아요. 로고에 캥거루가 있거든. 약간 그렇기도 하고 네. 영문으로 캔고투야. 아, I can go to exhibition 뭐 이런. 근데 읽는 건 캥거루로 읽는 거예요. 네. 아 미국식으로 읽어야 되네. 캔고루 하면서 미국식이에요? 하는 거죠. 영국식으로 영국식은 읽으면 아니에요? 캥거투 이렇게 되거든요. 캥거투 이런 거. 칸거투 아, 이렇게 칸거투죠, 되거든요. 칸거투. 칸거투 이렇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요. 캥거루라는 앱인데 네. 뭐 하는 앱이냐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시. 캥거루는 쓰레기 앱입니다. 제가 써봤는데요. 내가 네. 써온 대본에 그렇게 적혀 있어. 진짜 이건 쓰레기야라고 내가 적어놨어. 지금 우린 전에 회의를 한 게 아니라 진짜 캥거루를 오늘 긍경 씨가 갖고 왔다는 것도 몰랐는데 모두가 써보았는데 네, 마침 나왔는데 이건 정말 쓰레기 앱입니다. 자 일단 잠깐 자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소송 걸리는 거 아니야 오늘 기준? 전시, 미술, 네. 뭐 강연, 영화 뭐 진짜 엄청 다양한 전시 서비스들 그러니까 아니, 뭔가 전시회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포럼 네. 이런 그 페어전 이런 네, 거 있죠. 페어전 그런 것들을 소개해주고 네. 어디서 열리는지 얼마인지 이런 정보를 보여주는 서비스예요. 네네 그래서 이걸 키면은 네. 아 요즘은 어떤 서비스가 하고 있구나 아니 어떤 전시가 하고 있구나 네. 어느 위치에 가면 무슨 전시를 볼 수 있구나 네.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실제로 티켓을 구매를 하고 네. 이 캥거루 앱을 통해서 전시회 가서 여기 티켓 있습니다 보여주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 전시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쇼핑몰처럼 하이패스 같은 거구나. 약간 그런 거지. 이게 참 취지는 좋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걸로 티켓을 대신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계약을 맺은 업체들은 여기로 티켓을 배송해 주는 거죠. 사실 전시 티켓이라는 게 뭐 우리가 말하는 영화 티켓이나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추억을 담고 있거나 꼭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사실 아까 말했던 거의 연장선이기도 한데 티켓 가격이 비싼 게 이질적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고 나서 그냥 끝인 거예요. 근데 이 앱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종이 값도 얼마 안 되지만 다 아낄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렇지. 그러니까 업체 측에선.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네. 아까 말씀드린 미술 이런 쪽보다는 네네. 페어전, 전시회, 뭐 가구 박람회, 그래요. 뭐 코엑스 이런 데서 열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뒤에 전 붙는 거. 네. 네. 그런 거에 최적화돼 있어요. 디자인 자체도 거기에 딱 맞게 돼 있고. 호박전. 네. 비스무개 이런 거.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이걸 저 언제 처음 봤냐면 네. 제가 한 3년 전에 그
일산 킨텍스에서 하는 어떤 그 나도 비슷한 거였어. 어, 나도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그 프로젝트를 할 때 네. 예. 아기 관련 어플리케이션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만들었을 그 시기에. 아니에요. 그때 게임 관련 아, 그래요? 게임이었잖아요. 예, 아니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아기 그거 관련된 거 할 때 네. 예. 유아전 맞아요. 뭐 게임 엑스포 우리 그때 갔던 음. 거 이런 거에서 다 이 앱들을 써서 이 앱을 깔면 뭐 무료 입장. 이 맞아요. 앱을 이 앱을 까면 무료 입장이라고 했던 게 되게 인상에 남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앱을 딱 깔았는데 앱을 좀 이상한 거예요. 앱이 좀 이게 뭐야? 약간 이런 느낌 드는 앱들 있잖아요. 그 어머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이게 뭐야? 맞아. 이거는 왜 주셨네? 아니 웹 주제가 아니고 디자이너가 없나? 약간 이런 느낌. 외주 주는 회사랑 싸운 거지. 그냥 스토리보드 그대로 개발자가 잘 뜯어서 만든 느낌. 아니 또 너무 까서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취지와 그 아이디어도 좋고 그 영업팀에 상 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 그렇죠. 캥거루 회사의 영업팀에 상 줘야 맞아. 돼요. 왜냐하면 함께 하고 있는 파트너들이 코엑스, 킨텍스, 뭐 세계전람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커요. 그 전을 다 거의 쥐어짜고 있는 그 대행 업체가 있거든요. 걔네도 이거랑 파트너 사고 그렇죠.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앱 자체가 솔직히 퀄리티가 좀 많이 아쉬운 거는 현실인데 그거에 업데이트를 그러니까 할 수 이 있다. 캥거루가 하니까. 어떤 게 좋냐면 유저들보다는 업체 측에서는 그냥 모두한테 이 행사가 뭐고 네. 위치는 어디고 네. 가격은 얼마고 네. 티켓도 살 수 있고 네네. 이런 거를 손쉽게 뿌릴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게 업체들한테는 주최 네. 측에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데 맞아요. 유저들은 쓰기 불편하다는 거지. 이게 이게 디자인하는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예. 네. 이런 정말 좋잖아요. 이 네. 핸드폰 앱 하나 안에서 전시 갈 때 뭐 다른 줄 설 필요도 없고 다 이게 너무 컨셉이 좋은데 다 패스지 다. 그냥. 완전 그냥 여기에 그냥 그 똥 같은 디자인으로 다 음. 덮어 버린 게 좀 너무 아쉬워요. 이게 너무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정보가 사실 그냥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되냐면 네. 우리가 아이폰 쓸 때 앱스토어 있잖아요. 네네. 딱 그 정도만 돼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깔끔하고 필요한 것만 담겨 있으면 그러면 되는데 네. 너무 많은 걸 제공하려고 했던 게 음. 오히려 사실 독이 된것 같아요. 그 우리가 정리해서 캥거루 앱을 지금 설명하면서도 네. 듣는 사람이 듣기에는 지금 정리는 됐어요. 그 앱을 하나 깔면 뭐 하는 건지. 전시나 포럼을 여기서 티켓을 구매하고 어디서 하는지 알려주고 예. 이걸 입장권으로 쓸 수 있다. 이게 딱 캥거루의 정의거든요. 그렇죠. 사실 여기에만 집중해 주면 되는데 음. 여러분들 캥거루를 깔아보시면 안에 뭐 그래서 이벤트가 뭐가 있고 뭐 또 추가로 막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예를 들어 행사 안에서 막 뭐 육아박람회면 육아박람회 안에서 또 하는 행사들이 있을 거예요. 날 좀 가만히 놔뒀으면 네.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앱을 깔아보면 너무 조잡하고 심지어는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와도 회사 홈페이지에 일반 사용자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솔루션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냥 그 이 캥거루의 고객이 일반 사용자가 사실은 좀 많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캥거루의 고객이 그 주최 측 주최 측만 고객인 거예요. 네, 캥거루 사이트를 가보면 네. 주최 측한테 어떻게 하시면 저희 거에 이렇게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만 적혀 있지. 음. 실제 근데 유저들한테 뭐 어떻게 해야 티켓을 무료로 쓸 수 있다든지 네. 이런 정보는 없어요. 이게 기획자 입장에서는 되게 지금 잘못된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우리 모든 서비스들을 얘기하면서 다 그러잖아요. 요즘 IT 서비스는 사용자만 잡으면 나중에 돈은 알아서 돼요. 그죠? 그렇지.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셋 다 사용자의 입장으로만 해봤으니까 쓰레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료 입장하고 나면 지워버리는 앱이거든요. 불편해. 네.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또 딴 데 갈 일이 있으면 그때 다운받아서 한번 또 키고 입장한 다음에 또 맞아. 지워버리면 돼요.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 이게 연속성이 거의 결여되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 캥거루는 굉장히 좋은 수익 사업 중에 한 개를 놓치고 있는 게 그 사람들이 계속 이 앱을 깔아놓게 되면 예를 들어 코엑스에 가서 전시를 본 사람이 킨텍스 전시를 또 보기 위해서 이걸 깔아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놓쳐버리는 그렇죠.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이 앱을 깔아놓으면 푸시도 굉장히 자주 와서 오늘도 아까 몇 개 왔는데 정말 개빡치게 만듭니다. 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요즘 이제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제가 요즘 일하는 프로젝트 하나도 이 서비스 자체가 중간에 있고 광고주랑 그 다음에 사용자들을 매개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거든요. 예. 네네. 근데 이게 돈을 대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계속해서 광고주 입장을 생각하게 되는 거고 맞아요. 앱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사용자 그러니까 쓸 사람. 그 광고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야 광고주가 많으면 돈을 쏟아부어서 마케팅을 좋아진다. 아니지 마케팅을 해서 네네. 사용자를 끌어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야 바보야 사용자를
끌어모아야 광고주가 들어올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되게 갭이 인식하는 갭이 되게 크더라고요. 닭이 맞아요.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아니지. 그거랑 아예 다른 거야. 이거는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문제가 아니고 아예 틀었다고 봐요. 전 광고주를 먼저 생각하는 거는.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네. 뭐 저는 방법론의 차이라고 볼 수 근데 있다고 그 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기획자라는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예. 중간을 잘 하는 거. 왜냐하면 사실은 처음 초기 투자자가 없으면 절대로 잘 될 수는 없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처음에 돈을 마케팅을 해야 그만큼 들어오는 거니까. 그럼 선택지가 둘 중 하나인데 투자를 받아서 진행을 하던가 아니면 진짜 그냥 땡빛 내서 큰 돈 투자 어디서 돈 빌려다가 넣는 수밖에 없단 말이죠. 마케팅을 하려면. 네.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럼 분명히 해야 될 게 사용자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저는 놓치고 있는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큰 예로 구글 플레이에서 그 캥거루를 검색해서 거기 사용자 평을 보시면요. 사용자 평을 보시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제일 위에 가장 도움이 된 댓글 중에 광고 정말 지랄이네요. 푸시 알림 안 받게 해놔도 지랄같이 광고 알림이 뜨네요. 광고 내용도 전혀 나랑 상관없는 거고 되어 있는데 뭐 이게 욕이긴 한데 사실 맨 위에 써 있어요. 근데 캥거루에서 이제 변명하는 게 불편드려 죄송하다는 것뿐이고 뭐 할 말이 없어요. 결국 자기들이 주는 건 사실이니까. 예, 뭐 이제 다시 앱 설명으로 조금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앱 자체는 그래도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좀 괜찮은 편이에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캥거루에서 같이 주최를 하는 그런 전시회들은 네네. 그 전시회 안에 뭐 QR 코드가 있거든요. 네. 그걸 캥거루 앱으로 찍으면 뭐 더 보일 수 있다든지 음, 아니면 전시회 해시태그를 건 뭐 인스타그램 사진들이 거기 같이 보인다든지 네네네. 그리고 이게 엄청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네, 보통 전시회 뭐 미술 이런 데를 가다 보면 네네. 그 일반 부스랑 네. 소셜 커머스 부스랑 네. 캥거루 부스가 따로 있어요. 아 진짜요? 이거 써서 오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 캥거루가 자체가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쓸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을 만큼 사실은 이걸 대항할 수 있는 지금 유일한 거의 서비스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네. 소셜 커머스 아니면 뭐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막연히 욕한다기보다는 좀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업체 측에서 좀 신경을 더 신경을 쓰여 써보- 주셨으면. 그러니까 이미 사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기 광고주들만 봐도 엄청 빵빵한 사람들이 이미 다 있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고 저는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분들은 네. 이 캥거루를 홍보를 안 해도 잘 될 분들이라 그렇지. 여기에 돈을 안 쓰는 거야. 네. 근데 이미 참 사실 이 정도면은 유명해졌으니까 사용자들 생각해서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한 번만 해주면 진짜 이건 파워 앱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힘든 거는 네. 캥거루 자체에서 전시를 하기보다는 네. 전시회들을 소개해 주니까 음, 캥거루 회사 자체가 그렇게 빵빵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서 뭐 아니, 좀 뭐 근데 돈 받지 아쉬운 게 돈을 있을- 뭐 광고비를 많이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좀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전시를 대표할 앱이 이거밖에 없다는 게. 예, 그래서 이 캥거루가 좀 네. 전시, 페어, 박람회 이런 네.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네네. 미술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서비스도 있는데요. 네, 뭔가요? 뮤음닷컴이라고 이거 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앱은 것 없죠? 같은데. 사이트만 있는 거죠? 앱이 있어요. 뮤음 앱이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뮤음 아카이브라고 그 현대미술들 네네. 소개해주는 사이트라고 보실 수 있는데 네. 네네. 좀 미술인데 제가 보기엔 회화 쪽이나 조각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거예요? 그 뭐야 뭐 미술을 담는 창 이거? 예. 오. 그래서 앱도 있군요. 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네. 뭐 작가나 미술사, 미술계 소식들 이런 게 좀 종합적으로 모여 있는 사이트라고 볼 수 있어요. 좋네요. 이건 되게 잘 돼 있는데 완전 아카이브를 되게 체계적으로 해놨네요. 아, 잘 돼 있어요. 네. 사이트는 그래요. 앱은 아직 뭐 깔아보진 어. 않았지만은. 앱도 똑같이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요즘 어떤 전시가 열리고 있고 네네. 어떤 미술 뭐 이게 있으니까 가서 네. 봐라 얼마다 요 정도 티켓을 구매하거나 이거는 제가 알기로 안 되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는데 디테일하게 그 뭐야 마치 캥거루처럼 뭐 모든 걸 다 제공하려기에는 여력이 아직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네, 그러니까 약간 웹앱을 앱으로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니에요? 네네. 웹은 지금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예, 웹은 그런데 전시가 어디 있고 뭐 예. 얼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랄까 전시회를 전문적으로 소개해주기보다는 네. 현대미술을 소개해주는데 전시회는 이런 게 있어 정도라서 그 미술에 대한 작가들이나 작품 소개 글들이 훨씬 많아요 사실. 아 진짜요? 예. 사이트는 약간 커뮤니티적인 성향을 좀 많이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렇기도 하고요. 네. 이 내부에서 뭐 해외에 계신 뭐 인턴분 기자들한테 네네. 말해서 해외 소식들도 올라오고. 오. 근데 사이트에 그게 2014년 이후로 글이 잘 안 올라오는 네, 뭐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 앱을 많이 받기도 해요.
그래요? 왜냐면 한국의 현대 미술들 를 다 볼수 모여 있는. 있으니까. 예. 아 이게 영어도 지원해요? 예. 영어를 지원한다고요? 앱에서? 난 옛날에 영어로 써봤던 것 근데 같은데. 앱 자체도 막 크게 요즘 업데이트를 최근에 하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일단 이거는 저는 이게 한때 순위권에 계속 올라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뮤움 앱 아이콘 자체가 별로예요. 맞아. 거짓- 무슨 박물관 같아. 거지 발사기 같이 생겼어요. 이게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네. 그런 전시 예술을 한다면 되게 미적 감각이 특출난 사람들이 만들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의 앱들의 디자인에 보면 약간 만들다 만 느낌이 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점점 그 괴리가 깊어진다는 생각이 그러겠네요. 이 완성도도 미술을 떨어지고. 사실은 미술을 소개하는 앱이면 그만큼 더 미적으로 미술적이어야 예뻐야지. 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그건데 전혀 신경을 안 쓰네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변호를 해보자면 네네. 그 미술이나 예술을 소개해 주는 건 맞지만 네. 소개하시는 분들은 미술가들이 아니라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셈이죠. 그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좀 슬픈 게 그런 거기에 실리는 미술가들은 욕심이 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런 행보가 되게 문제인 게 전에 제가 그 독서 부분 얘기하면서도 얘기했던 일본 쪽이나 미국, 유럽 쪽은 되게 이게 민감해요. 그 미술 앱에 담겨 있는 자기들이 그걸 신경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아예 다르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예를 들어 자기 이름이 올라간 앱을 만드는 아티스트들이 많이 있는데 예. 걔네들은 그 디자인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엄청 신경을 써서 아니면 아예 독창적으로 앱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몰라요. 우리나라 미술이 워낙에 보수적인 경향을 띠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아티스트들 중에 상수이네. 앱이라는 그러니까 IT 기기에 가까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본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 미디어 아트라고 해서 요즘에 그 IT 기술을 이용해서 미술을 하는 분들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되게 박식하지 이 뭐 소위 말하는 얼리 어댑터처럼 활동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폭넓은 IT 네. 지식을 가지시기보다는 전문적인 네. 분들이 뭐 많다. 원래 미술가나 예술가들은 약간 외골수적인 경향을 띠긴 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네, 전혀 그런 거에 오히려 관심이 없지 않나. 예. 마치 약간 전자책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전자책도 왜 괜히 그 책 쓰는 사람들은 전자책을 괜히 안 써봤으면서 싫어하고 괜히 그쪽으로 가면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미술하시는 분들도 괜히 그쪽을 싫어하고 그쪽을 알려드려도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왜 해야 돼? 아날로그랑 디지털이랑 이 괴리감이 좀 큰가 봐요. 그 외에 미국 쪽에 그 이미지 검색해주는 많은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미지 아니면 신진 디자이너들 모여가지고 막 경쟁하는 사이트들도 있고. 네. 근데 조금 연배 있으신 아티스트들한테 그런 사이트를 소개해 주잖아요. 왜냐면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의 작품은 거기 웹에 올리면 엄청나게 유명해질 수 있는데 왜 안 올리지 싶어서 알려줘요. 올리는 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무료잖아요. 그 사람들 하라고 알려주는데 싫대요. 그냥 싫대요. 그런 걸 내가 왜 해야 돼? 난 이 작품 활동하기에도 바쁜데. 그런 말들이 많은 걸 보면 당연히 이쪽이 발달하기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밑에 사람들이 다 해줘서 그런 거 아닐까? 약간 그런 경향이 있지. 우리나라 유교 사상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그림 좀 할 테니까 네가 올려 이렇게 하는 제자들이 이제 막 올리고 이러니까. 오히려 이런 데서는 그 핸드폰도 막 스타텍 쓰고 네.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 좀 그러니까 최신 걸 쓰기보다는 속세를 기존의 거를 벗어나. 고집하시는. 왜냐하면 그 진짜 아티스트들이라고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미쳐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조금 넘어가서 아까 말했던 긍정 씨가 말했던 비즈니스맨 이것들을 가지고 수익 사업을 내는 사람들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좀 더 우린 미술 앱을 만드니까 미적으로 바뀌어야 돼. 예. 이런 걸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그 약간 조금 더 예쁜 살짝 네. 예쁜 서비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뭔가요? 아트데이라고 있는데 보라색 서비스인데요. 지금 이쁘네요. 아트데이는 네. 그 코리아 헤럴드 아세요? 신문? 네. 알죠. 그 헤럴드를 만드는 헤럴드 미디어 헤럴드에서 만든 서비스예요. 아트데이가. 그래서 만든 쪽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디자인이나 뭐 웹사이트도 그렇고 방금 앞전에 말씀드린 두 개랑 비교했을 때는 훨씬 예쁜 디자인을 보실 수 그 있는데요. 앞에 거랑 비교했을 때 예쁘긴 한데 예. 여전히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좀 옛날 디자인이긴 하네요. 예, 살짝 아쉽긴 하죠. 앱스토어 가장 최근 댓글이 뭔 줄 아세요? iOS 8로 업데이트 좀 해달래요. 왜 자꾸 리뷰를 읽으세요? 이거 재밌네. 이쪽 이걸 왜 읽어주는 거. 방송에서 읽고 계셔. 아니 근데 아무튼
이것만 해도 그래요. 아트데이가 지금 긍정 씨 말대로 이쁜 건 사실인데 아망도 말대로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아직까지 좀 옛날 디자인이긴 하네. 아니 옛날에 봤으면 예쁜 디자인이긴 한데 음. 이제 와서 보면 이제 너무 옛날게 된 거죠. 약간 메가박스 그러네요. 같기도 하고 메가박스 업데이트가 안 된 거군요. 한 2012년쯤 디자인 같아요. 제가 보기엔. 딱 그때 디자인 같아요. 웹사이트도 그렇고 이게 어떤 디자인이냐면 네, 그 예전에 핀터레스트 소개해드릴 때 네네, 그 핀터레스트 UI라고 폭포수 디자인 네네. 그래서 세로로 쭉 길게 나열되어 있는 네네. 그런 디자인을 다 갖고 있거든요. 앱에서도 어. 그렇고 그때 당시에 약간 주목받았던 디자인인가 예. 보군요. 그때 주목받았고 그 디자인이 그대로 있는 거죠. 지금도. 이런 거 보면은 사실 딱 아까 했던 말이 와닿는 게 그 지속적인 투자를 안 하네요. 사실 그렇죠. 그렇지. 아트데이 자체에서도 그렇고 뭐 뮤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다 보면은 문제점이 디자인이 안 바뀌었다라는 거는 완성이 됐고 원하는 기능이 구현이 되니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그렇지. 느낌이 강하거든요. 이 아트데이 같은 경우만 봐도 네. 이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부족함이 없는데 네, 이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특히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한 3년이 지났잖아요 나온지. 네. 그러겠네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읽는 방식도 바뀌고 네. 그다음에 사용하는 방식도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게 좀 아쉽고 특히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제가 갖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거의 뭐 실행이 안 그 되더라고요. 수준으로. 네. 잠깐 근데 아트데이 자체 앱은 마찬가지로 뮤움처럼 그럼 전시를 소개해 주는 앱이에요? 그렇죠. 전시를 소개해주고 네. 뭐 여기는 아까 그 뮤움은 네. 미술사, 현대 미술에 초점이 있다면 네. 여기는 작품들, 작가들의 자체. 초점이 있거든요. 헤럴드 아트데이가 잡지잖아요. 그 신문 신문사죠. 그 네. 정보를 전달해 주는 네. 제가 알기로 웹진인가 그럴 거예요. 웹진 신문이에요. 네. 네.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튼 거기에 실리는 그 미술에 대해서 이제 앱으로 같이 쏴주는 그런 느낌인가요? 네, 말씀해주신 웹진도 있고, 네네. 근데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네. 경매가 있어요. 옥션이라고 해서, 맞죠. 네, 아트데이 옥션이라고 해서 경매가 있는데 매달 열리거든요. 그 신문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옥션인 거죠.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네. 온라인 경매로는 미술 쪽에선 최초일 거예요, 국내. 네네네. 맞나? 뭐 하여튼, 근데 그게 앱에서도 가능하게. 예, 되어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네네. 뭐 매 달마다 뭐 10월에 경매, 11월에 경매 계속 받고 있고요. 뭐 이거를 근데 앱으로 경매를 하는 사람이 있나? 그 웹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이게 제가 아까도 계속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약간 꼰대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경매라고 했을 때 경매는 역시 경매장에 가서 해야지 이런 생각 분명히 가질 거라 들어야지 이거 동그란 딱 들어야 돼. 뭐 22번에 2,000원 뭐 이렇게 올려야 될 것 같은데 2,000원부터 파는 거예요. 올려야 될 것 3,000원 같은데 없으니까 3,000원. 그런 느낌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핸드폰으로 앉았거나 아니면 PC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사실 상상은 잘 안 가. 근데 그 말씀해주신 게 기존 경매를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네. 온라인에서만 진행되는 거라서. 아, 근데 이게 성공적으로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도 계속 되고 있고요. 계속 되고 있다는 건 누군가 수요가 있다는 거죠. 매 회마다 한 적으면 50점이고 많으면 막 200점이 넘게 경매가 되기도 하고요. 경매 가격은 거의 다 적으면 10만 원, 막 많으면 몇백만 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팔리고 실제로 예술 시장에서 꽤 큰 나름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괜찮네. 네. 그러면 사실은 몰라 이게 뭐 우리는 진짜 입 개발하듯이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입장이지만 네. 지금 여기까지 세계 서비스만 봐도 왜 이쪽 서비스를 안 만드는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미술 쪽, 어, 미술 전시 쪽 제대로 된 앱을 만들면 그 원래 내가 만들려고 그랬는데. 나도 옛날엔 만들려고 했었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타겟 자체가 너무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수요 시장 네,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돈이 안 된다. 아니요. 돈이 안 되는 것도 맞고 네. 내가 즐거워서 만들면 만들겠지만 맞아요. 이거를 어떤 거 이걸 돈을 벌거나 아니면 이걸 누구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거 하기에는 서비스를 그냥 만든다고 하더라도 광고 붙여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쓰는 사람이 많아야 내가 즐거움이 있는데 그렇지. 전시를 보러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우리가 영화 보러 가는 사람은 많지만 전시 보러 가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잖아요. 몇몇 개만 좀 가지. 간다고 해도 그걸 핸드폰으로 앱 깔아서 볼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미 아는 사람들은 그쪽 시장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미술관의 그 다음 열릴 전시들이 뭔지는 미리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그치. 연간으로 이미 발표가 되니까 네, 보통. 그 연락도 오고 이번에 뭐가 오픈한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그렇긴 한데 그래 이거를 참 틈새 시장을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누군가 잘 관리. 아까 아망드 말대로 이거는 돈을 벌려고 접근하면 아까 뭐였어 뮤움이나 아니면 그 디자인 글러먹은 앱들 캥거루처럼 네. 앱들만 비즈니스맨 마인드만 들어갈 거고 아망드 말대로 진짜 좋아서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네. 앞에 말씀드린 캥구루는 뭐 박람회, 페어 이런 거에 초점이 있고 네. 네. 뮤음은 미술사 쪽에 초점이 있고 회화 이런 거 네. 아트데이는 그 외에 전시들, 미술 전시들 이런 쪽에 초점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서 필요한 거 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네오룩이라고 예. 사이트가 있는데 그거는 앱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등장이 좀 안 됐나 봐요. 사실 저는 네오룩만 거의 보는 편이었었거든요. 아, 네. 네오룩은 웹사이트인데 예. 이게 그 되게 오래됐어요. 엄청 오래됐고 네오룩은 아예 그냥 표방을 한 게 자기들한테 연락을 주세요. 전시를 열 거면 그럼 우리가 그냥 니네 배너를 열어드릴게요. 이런 거였어요. 예. 그래서 네오룩을 보면 대신 네오룩은 우리나라 인터넷 초창기 때부터 만들어졌었어요. 99년도에 나왔거든요. 네오룩이. 그래서 그냥 사이트인데 이 네오룩은 오히려 더 막 이것저것 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 아카이브라고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연락을 줬던 것들, 갖고 자기들이 배너로 받았던 것들 딱 전부 정시해서 우리나라의 일반적으로 유명한 큰 미술관들 말고 작은 개인화들이나 개인 전시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도 뭐 예를 들어 2000년도에 99년도에 어디서 무슨 화랑에서 누가 발표를 했었다. 이런 것들 다 일일이 그냥 아카이브 해놓고 있어요. 별다른 기능도 없고 그냥 전시 작가의 이름과 주제 뭐 이런 것들만 쭉 정리해놓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가을 더 나와서 왜 얘네들은 앱을 안 만들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꼰대 마인드 아닐까? 왜냐하면 자기들 사이트가 잘 되는데 뭐로 앱을 만들어?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주요 미술관들이나 이런 데서는 앱을 잘 안 만드는 경향이 있죠. 예.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술 쪽은 참 저희가 얘기할 분야가 어떻게 보면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서비스를 안 만드는데 우리가 뭘 더 소개를 해 발전할 의사가 없는데 왜 자가 발전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예. 같은 거지. 그래요. 1부에서 또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 암담한 시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부 때 더 재밌는 주제들을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뭘 그리 가진 것도 별로